안녕하세요. 영치 유튜브입니다. 자, 금년이죠. 금년 4월 29일 날 우리 대법원은 이 땅 주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 분묘를 설치해서 이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에 이 토지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종전의 판례의 입장을 뒤집고서 자, 이제는 토지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판결문을 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 땅 주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묘지를 설치하고 그 분묘 기지권을 취득해서 이 조상의 묘를 관리하고 계신 분들은 그만큼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되었고, 자, 반면에 이 땅 주인은 이 토지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이 분묘 기지권 자체뿐만 아니라 이 토지 거래, 특히 그 임야에 대한 매매나 경매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분묘 기지권에서 이 분묘라는 것은 아시겠지만은 이 무덤 내지 묘지라는 뜻이고요. 자, 분묘 기지라는 것은 이 묘지가 설치된 땅 내지 토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묘 기지권이라는 것은 이 다른 사람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분묘의 기지 부분에 해당하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분묘 기지권을 갖는 자가 그 분묘를 설치한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따라서 그 땅 주인은 따로 있고요. 다만 그 땅 주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를 철거 또는 개장하라고 요구할 수 없을 뿐입니다. 우리 민법에는 이러한 분묘 기지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전부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 분묘 기지권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간섭법상 인정되는 권리로서 민법에 규정된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이라고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아시죠?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약칭 장사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사법이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면서 이 분묘 기지권도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이 분묘 기지권에 대해서 이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는데요. 다만 이 자세한 내용은 그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이 분묘 기지권 제2부를 제가 동영상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떤 경우에 분묘 기지권을 취득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분묘 기지권이 성립하고 취득되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가 있는데, 승낙형 분묘 기지권, 양도형 분묘 기지권, 그리고 시효 취득형 분묘 기지권이 그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승낙형 분묘 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때에 분묘 기지권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이 양도형 분묘 기지권은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서 그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 취득하는 분묘 기지권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시효 취득형 분묘 기지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그의 승낙을 받지 않고서 분묘를 설치한 후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형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했다는 것은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그 땅 주인과 분쟁이 없이 공공연하게 분묘를 관리하며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자, 다만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자, 장사법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가 설치된 경우에는 20년이 경과해도 분묘 기지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과는 반대로 장사법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해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했다면 분묘 기지권을 취득합니다. 즉 시효 취득한다는 뜻이죠. 자, 다만 2001년 1월 13일 전에 해당 분묘가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2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즉 시효 취득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분묘 기지권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묘 기지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본 1, 2, 3 세 가지 경우에 이 분묘기지권을 당연히 취득하지만, 자, 이때의 분묘는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장래의 묘소로서 설치하실 뿐이고, 그 내부에 시신이 없는 가묘 아시죠? 가묘는 분묘가 아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의 성립 내지 취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 분묘는 묘의 봉분이나 겉모양 그 자체가 외부에서 분묘에 대한 권리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부동산 등기와 비슷한 공시 방법으로서의 구시를 하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은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를 하지 않아도 취득하고, 그 분묘기지권을 땅 주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그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는 것입니다. 즉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후에 매매, 경매, 상속 등으로 그 토지 주인이 바뀐다 하더라도 바뀐 토지 소유자에게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야를 매수하거나 경매를 받을 때는 분묘기지권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매수 내지 경매를 받아야 됩니다. 자, 반대로 이 분묘가 봉분이 없이 평장된 것 또는 암장된 것으로서 이 분묘가 설치된 것인지 여부를 외부에서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공시 방법으로서의 구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분묘기지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남의 땅을 어느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 즉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이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 목적인 이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분묘의 기지 주위의 빈 땅, 즉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칩니다. 특히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이 분묘의 점유 면적을 예컨대 개인 묘지 같은 경우에는 30제곱미터로 제한하고 있지만은, 이에 반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장사법이 규정한 제한면적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즉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이 장사법의 그 분묘의 제한면적에 관계없이 이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분묘기지권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위해서 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분묘기지에다가 새로운 분묘를 설치한다든가 그 밖에 다른 목적을 위해서 분묘기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이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의 토지에 대해서는 비록 땅 주인이라 하더라도 이를 침범해서 어떤 공작물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분묘기지권의 이 사용 대가인 토지 사용료, 즉 지료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 승낙형 분묘기지권이 있는데, 이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할 때에 지료를 주기로 약정했다면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 유상이고, 약정이 없으면은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무상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형태인 양도형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 즉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이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 우리 대법원은 금년 즉 21년 5월 27일 선고한 판례를 통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중요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과거의 대법원 판례가 있긴 했지만은, 이 토지 사용료를 언제부터 계산해서 지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번 판결처럼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을 명시한 판결은 처음이기 때문에, 자, 이번 판결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그 형태인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에는 이 종전의 대법원 판례는 지료 지급 의무가 없는 무상이라고 했었지만은,
금년 즉 21년 4월 29일 우리 대법원은 종전의 판례를 변경해서 즉 입장을 바꿔서 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그 지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의 경우에도 이제는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다만 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당시로 이렇게 소급해서 이 지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 이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자,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계산해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다 하더라도 이번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인해서 이제는 토지 사용료인 지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묘기지권자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고, 따라서 이 시효취득으로 인한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것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언제까지 인정되는가의 문제인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 권리자가 이 분묘의 수호와 제사를 계속하고 있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이 분묘기지권도 계속 존속하고 소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분묘존속설이라고 합니다. 분묘존속설이요. 자, 따라서 이 후손 대대로 계속해서 그 분묘를 수호하고 관리하는 한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은 영구적으로 자자손손 분묘기지권이 존속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분묘의 설치 기간을 이 30년으로 하고요, 1회에 한해서 30년 더 연장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도 이러한 장사법 규정을 적용해서 일정한 기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학자분들이 계십니다. 자, 앞으로 이에 관해서 우리 대법원이 종전의 분묘 존속설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은 입장을 바꿔서 이 장사법을 적용할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이 분묘기지권이 있던 분묘를 이장, 합장 이렇게 한 경우에 이 분묘기지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분묘기지권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분묘기지에다가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통상 적법하게 성립한 분묘기지권이라 하더라도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토지에 다른 묘를 이장하거나 새로 합장해서 재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특히 이제 부부합장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부부합장의 경우에 이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해서 분묘가 설치된 후에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땅에다가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을 단분 형태로, 쌍분이 아닙니다, 단분 형태로 합장해서 이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고 따라서 분묘기지권은 소멸합니다. 자, 반면에 이 부부 합장을 하더라도 단분 형태가 아닌 쌍분 형태로 합장을 한 경우에는 이 기존의 분묘 옆에 새로운 봉분을 설치한 것이므로 새로 설치한 분묘는 철거 내지 굴이 되고 기존의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 한편 이 종중분묘 같은 거 있죠. 종중분묘 등 이 분묘가 집단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 그 일부의 분묘를 그 분묘기지권의 범위 내에서 이장이나 합장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고요.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분묘기지권 제2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때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